안녕하세요. 5월의 마지막 날 5월 31일입니다. 보복 소비주 트래블 버블 같은 의미인데, 지난주 제가 금요일날 하루 데일리 시장을 못 올렸고 주말에 좀 이슈를 정리하려다가 개인적인 일로 좀 지방을 갔다 오는 그런 이슈 때문에 오늘 3일 만에 나흘 만에 찾아뵙습니다. 니 오프닝 주라고 사실 그 목요일날 안 보신 분들은 꼭 보셨으면 좋겠는데, 이거에 대한 뭐 호텔부터 해가지고 그쵸, 관광산업 그리고 뭐 여행주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일부 분석이 들어갔었는데, 4월 소매 판매가 3월에 비해 2.3% 증가하는 그런 지표가 발표되면서 백신 접종이 빨라지고 있고 소비 심리가 회복하면서 소비가 전방위적으로 되살아나고 있다, 뭐 이런 통계 지표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장품, 비내구재, 의복 이런 것들을 결국 사람들이 많이 사기 시작했고, 통신기기, 컴퓨터, 내구재 등도 여전히 온라인의 어떤 활동에서 벗어나는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판매가 모든 업종, 모든 업체에서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 전월 동월 대비 소비 동향 지표에서 보여주고 있다는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눈여겨 좀 지켜봐야 될 게, 트래블버블 뭐 처음에 오늘 뭐 싱가포르랑 그죠, 싱가포르가 처음으로 뭐 가능성이 있고, 대만 뭐 감 이런 휴양지랑 지금 휴양지의 국가와 지역과 좀 연계돼서 지금 준비 중이다, 계속 뉴스는 흘러나오고 있는데, 결국 자가격리 14일간의 자가격리가 안 된다는 게 매우 의미가 있겠죠. 마스크를 벗는다는 의미는 아니겠지만 백신 접종으로 인해서 정말 국가 간의 어떤 그런 협약이 맺어진다면, 일단 여행은 그쵸, 여행은 충분히 니 오프닝이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오늘 시장에서 또다시 많이 반영된 시장이 아니었나 생각이 드는데요. 반면에 오늘 2차전지 관련주들이 매우 안 좋았습니다. 한 외국계 증권사에서 디포터가 좀 안 좋게 나오면서, 그죠, 삼성 SD에 대한 리포트가 안 좋게 나오면서 결국에는 2차전지 전반적으로 좀 확산되는 매도세가 나왔었는데, 사실 그것보다 제가 보기엔 연기금이 4월달 그죠, 지분율 뭐 이런 것들 보니까, 최근에 지분율들 보니까 2차전지 관련 비중을 좀 낮췄다, 섬유 패션 이런 것들을 높였다. 사실 이미 수급적으로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그런 것들이 또 뉴스화 되니까 더 수급적으로 개인적으로 좀 개인들이 많이 판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부터 뉴스는 탑3 뉴스는 제거하겠습니다. 제가 HTS 보면서 설명하면서 차라리 좀 중요한 뉴스들은 뽑아내서 좀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바로 HTS 넘어가겠습니다. 네, 간단하게 시장 브리핑 볼게요. 해볼게요. 종합지수는 장중 내내 좀 이렇게 오전 내내 좀 흔들리는 모습이었는데, 그죠? 점심시간 지나서도 오후 들어서 급상승했고요. 코스닥도 오전에 오르다가 쭉 내려왔다가 좀 오르면서 마감했습니다. 코스피보다 못했지만 양시장이 오후장에 뒷심을 발휘했다, 이렇게 보이고요. 수급적으로 보면은 외국인이 바스켓으로 시장을 그죠, 사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에 뭐 위안화 강세 여러 가지 이슈가 있는데, 그것보다는 MSCI 리밸런싱에 대한 이슈가 끝났고, 그리고 외국인들이 팔 만큼 팔지 않았냐, 이런 생각도 들고 있습니다. 그동안 많이 팔았던 게 결국 전기전자, 뭐 운수장비, 그죠, 금융업종 이런 건데, 하이라이트를 거의 벗어나고 있는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테이퍼링 이슈가 6월 FOMC에 나온다고 하더라도 선반영으로 이미 주가가, 이 차트 보시면은 이미 코스피가 충분히 이 안에서 매물과 기간 조정을 걸쳤고, 이익의 컨센서스는 올라가고 있고, 이게 보면은 결국 지수가 삼각 수렴에서 좀 불안불안한 모습이지만 60일선을 4월달부터 조정받는 데스는 계속 지키면서 어쨌든 위에서 놀고 있었다는, 그쵸? 요 전에는 좀 밑에서 놀고 있다가 요 보면은 딱 반전이 일어나는 그런 모습. 그래서 한 번만, 사실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올라가면 지수는 땡기기 좋을 텐데, 오히려 투자자 입장에서는 삼성전자, 하이닉스만 올라가는 장보다는 여러 가지 지금처럼 순환매 장세로 올라가는 게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오르지 못하면 반도체 또 관련 주들이, 장비나 소재 쪽이 덜 오를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지켜봐야 될 두 종목은 맞다고 보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지금 차트는 그죠? 선을 다시 모으면서 60일 초록색, 요 회색 121선, 21선 다 꺾여서 모였다가 위로 차츰차츰 올라가는 모습. 1000포인트에 대해서 한 번씩, 두 번씩 찍어줬다가 다시 한번 이렇게
이렇게 이번에 3중 바닥이라고 저는 표현을 하고 싶은데요. 3중 바닥으로 아주 모양은 이쁘게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오늘 종목도 상승 종목 504개, 그죠? 코스닥은 841개, 하락보다 월등히 좀 많았고요. 업종별로 잠깐 살펴보면은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뭐가 많이 올랐냐면요. 기계업종, 음식료 업종, 건설업종, 시클리컬 중에 기계 건설, 이런 경기 회복에 대한 어떤 중장비, 이런 쪽이 올랐고, 음식료도 인플레이션에 대한 이슈일까요? 어쨌든 음식료 업종이 최근에 CJ 제일제당 포함해서 정말 좋은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업종이 잘 올랐어요. 그죠? 서비스업, 유통업, 그죠? 내수 쪽, 뭐 섬유회복, 전기가스마저 심지어 경기 방어주까지 올랐고요. 약했던 건 뭐죠? 증권, 은행, 화학, 금리가 인상하면은 은행업종 이런 거 좋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할 수 있는데, 지난주부터 차익 실현 물량이 단기적으로 급등한 거에 따른 그런 물량이 나오고 있고, 시클리컬 중에 화학업종, 철강업종, 원자재 관련주들 계속 좀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운수장고 지난주에 강했는데 약했고, 이 전반적으로 보면은 원자재 관련주들이 좀 시장에서 약했다 이렇게 봐야지고요. 코스닥은 뭐 어떻습니까? 뭐 방송 서비스가 오늘 5% 가까이 급등하면서 뭐 최근에 SBS나 뭐 이런 종목들, 그죠? 엔터주 이런 종목들이 정말 강한데요. 이런 종목들이 오늘도 돋보이는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종목을 잠깐 볼까요? 대형주 위주에서 LG가 분할 이슈 이후에 잠깐 급등했다가 좀 밀리는 모습 보이고 있고, 2차전지 대표적인 3인방 LG화학, 삼성SD, 이노베이션 다 급락입니다. 이게 오늘 왜 이랬냐면요, 증권사에서, 그죠? 모건스탠이었나요? 제가 모건스탠이었을 걸로 지금 기억을 하는데, 그죠? 삼성 SD에 대한 목표가가 55만원이 나왔습니다. 55만원이 나오면서 좀 꺾이는 모습을 보였고요. 그리고 2차전지 관련주들이 그런 과연 여기서 멈출 것이냐, 제 의견을 또 드리자면 페네트레이션, 즉 전기차의 침투율,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 언급을 드렸었는데 사실 쉽지 않다 저는 생각하거든요. 네, 어쨌든 시장에서는 조그만 외국계 리포트 이런 악재, LG화학이 최근에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LG화학 먼저 때리고 삼성 SD에 때리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죠? 이번에는 그런 남은 건 뭐죠? SK이노베이션인가요? SK이노베이션인데 한번 먼저 때린 게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큰 이슈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관련해서 2차전지 뭐 소재 이런 쪽이 같이 많이 빠졌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대형주들도 근데 보면은 지난주에 강했던 자동차, 금일날 정말 현대차, 기아차, 현대모비스 3인방이 강했었는데 오늘 뭐 골고루 그냥 시장에 그냥 맞출 정도로 올랐다. 뭐 의미는 크게 없었다. 오늘의 사실 하이라이트는 여기죠. 니 오프닝 소비 서비스를 새로 제가 발랐는데 저희 핵심 종목들로 발랐습니다. 뭐 하나투어, 모두투어에 대해서는 제가 자본이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조심해야 된다. 증자 이런 거. 근데 참 좋은 여행 이런 거는 회사가 유보율을 정말 좋게 놓고 있었다. 이게 딱 그 목요일날 얘기 드린 내용인데 오늘 마침 17%나 급등했네요. 인터파크도 여러 가지 사업 방면에서 여행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흐름 그렸고요. 그죠? 레드캡 투어 이거 뭐 최근에 매물 이런 여러 가지 이슈도 나오는데 어쨌든 이런 것들이 좋았다. 카지노도 좋았고, 그죠? 호텔 신라 계속 오늘 10만원을 넘어가는 모습. 근데 항공주 어땠죠? 항공주? 그죠? 아시아나항공이 지금 거래 정지인 상태에서 항공주는 이 니 오프닝 서비스에서 상당히 약세를 면치 못했다. 오히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미디어 쪽 SBS가 오늘도 신고가였나요? 그죠? CGV 7% 영화관 재개봉한다. 그죠? 박스 오피스가 재개봉될 거다. 뭐 스튜디오 드래곤, 나스미디어 이런 광고 업종 강했고, 자, SM 보면은 오늘도 2% 올랐는데 최근에 차트 보면은 정말 기가 막힙니다. 근데 뉴스에 매각 뭐 이런 관련 뉴스들이 이제 누구나 아는 뉴스가 돼버렸잖아요. 이게 실적으로 지금 1조 정도 하는 회사인데 시가총액이 합당하냐 이렇게 좀 보면은 영업이익이 올해 작년에 코로나로 다치고 뭐 그랬다가 공연도 못하고 400억 정도 계속 영업이익 하던 회사가 18년부터 올해 500억 정도거든요. 그러면 500억이 안 됐는데 500억이 된다고 쳐도 시가총액 1조, PR 20배. 근데 하이브보다 싸다 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글쎄요. 그죠? 단기손이익은 255. 아시겠지만 작년에 800억이나 적자였고, 재작년에도 160여, 코로나 이전에도 적자였고, 이게 뭐 여러 가지 계열사 이슈 그런 것들도 있었던 회사인데, 결국 카카오냐 네이버냐 뭐 아니면 제3자냐 그거에 대한 지분 매각 이슈로 올라간 게 1분기 실적에 대한 것들이 선반영 됐다고 치기에도 너무 주가가 단기적으로 급등했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따라잡기에는 부담스럽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요. SBS 같은 경우에도 광고 미디어 쪽에서 워낙 지금 뭐 시장에서는 제2의 SBS를 찾아야 된다 뭐 이런 얘기 나오고 있는데, 얘도 지금 간단히 보면 8천억 정도예요, 시가총액. 그죠? 시가총액 8천억. 뭐 다른 여러 가지를 복합적으로 설명하면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네, 그냥 이익으로만 보면 1,500억, 올해 작년에 700억. 그러니까 이 이익에 따라서 주가가 올라가는, 오히려 이런 애들은 지금 사도 물리더라도 좀 덜 부담스럽다 생각이 드는데, 이 엔터주 같은 경우에는 좀 선별해서 접근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자, 반도체 오늘도 약했습니다. 오늘도 약했고요. 하지만 제가 반도체 업황 지수에 대해서 좀 보고 있는데, 계속 설명드리고 있는데, 그죠? 코스닥에서 반도체 여기 있습니다. 반도체. 이거 120일선 하향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죠? 작년 딱 바이든 당선 이전에 요 차트에서 쭉쭉쭉쭉 올라왔다가 이번에 한번 3월 말에 조정받았다 올라왔다가 다시 세게 조정 맞았어요. 올해 오른 거로 거의 다 조정 맞았기 때문에 이 반도체 업종에 대한 구성 종목들이 결국 소재 장비 이런 것들이 많을 텐데, 결국에는 크게 여기서는 가격 조정이 나오지 않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핸드셋 쪽 2분기 상당히 뭐 부품에 대한 공급 악재 이런 여러 가지들 지금 힘든데, 오늘 BH, FPCB, 연성기로 해판, 그죠? 이런 기업들 상당히 반등이 셌고요. 뭐 부분 그래도 반도체보다 먼저 일어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핸드셋은 3분기까지도 어려울 수 있어요. 어려울 수 있지만 이 어렵다는 게 결국 여기서 끝이 아니다. 그리고 이 핸드셋이 모바일 쪽만 수요가 지금 견인하는 종목들이 사실 아니라고 치면은 좀 노려볼만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모바일만 들어가는 기업에 대해서는 조금 조심해야 될 필요가 아직 있다고 보고 있고, 자, 두산중공업 최근에 거침없이 하이킥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죠? 거침없이 하이킥, 두산 관련 주들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저는 시클리컬 이쪽에 대해서는 조금 보수적으로 봐야 되는 게 아닌가. 그죠? 오늘 뭐 운수창고 그동안 계속 강했던 이거 여기서 잡을 수 있을까? HMM 3분기까지 운임지수 오른다고 하더라도 저는 지금 저가에 잡은 게 아니면 사실 정말 저같이 성장주 좋아하는 그런 투자자라도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헬스케어 어땠죠? 삼바가 오늘 장 끝나고 소식 mRNA에 대해서 뭐 백신에 대해서 원료의약품 뭐 이런 좋은 뉴스도 나왔는데, 내일 어떻게 될지 흐름이 이미 선반영의 주가가 지난번에 한번 쫙 그죠? 모더나 이슈 있으면서 DP였지만 또 DP가 아닌 또 DS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시세를 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오늘 바이오 관련주들이 나머지 관련 종목들은 부분 강한 것도 있고 약한 것도 있었지만 좀 어려운 그런 모습을 그렸다, 오히려 시장 대비. 자, 의료기기 중에서 바테카, JCC, 메디카 이런 종목들이 오늘 좀 강했고, 오스테인 임플란트 약조정 받았지만 실적으로 보면은 그동안 몇 개월 동안 계속 박스에 갇혀 있는 모습이거든요. 얘도 1분기 실적 발표 이유인가요? 그죠? 요 안에 갇혀 있는데 결국 2분기, 3분기에 대한 실적이 만약에 시장 컨센만큼 계속 올라간다면은 충분히 매수를 해볼 만한 자리가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변동성 지수 볼까요? 변동성 지수는 어땠죠? 결국 급하게 올랐다 내려왔습니다. 뭐 테이퍼링, 금리, 뭐 여러 가지 이슈로 올라갔던 변동성 지수가 결국 내려오고 있고, 아까 보여드렸던 그 코스피, 이거 반도체 지수도 꼭 기억하시고요. 거래소 코스피 지수 보면은 이렇게 그죠? 여기 급하게 오른 거 삼각 수렴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돼서 61선을 지지하면서 유상향을, 6월에는 장대 양봉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는 자리가 아닌가. 월봉으로 치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여 일곱, 5월달도 결국 양봉이었어요. 근데 여기서 또 급하게 한번 올라가면 너무 무리한 거 아니냐 할 수 있는데, 결국 이 일봉상으로 보면은 충분히 주가가 오른 만큼에 대한 기간 조정이죠. 기간 조정. 코스피 이익 컨센서스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가격 조정은 쉽게 나오기는 어려운 구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설명드리고요. 저는 주식 분석하는 남자고, 콘텐츠가 마음에 드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람,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결국 제가 마지막에 드리고 싶은 건 탑3 뉴스를 제거했는데, 이 탑3 뉴스를 결국 HTS 이제 앞으로 보면서 종목들을 설명하면서 좀 많이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맙습니다.